자, 지금 이제 기사 목록에서 특정 기사를 클릭했을 때 상세보기죠. 기사 하나만 새로운 이제 뷰 페이지에 예, 출력하는 그런 이제 기능을 가지고 있는 get news라고 하는 메소드까지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가 머릿속에 안 들어오면요, 그냥 이 패턴 그냥 외워서 작성하셔도 돼요. 어차피 우리 딱 생각해 보시면은 코드 여러분들 프로그램 자꾸 만들다 보시면 만들었던 코드 또 만들고 또 만들고 하죠. 요거 이제 패턴 기억해 놓으시고. 근데 이제 이 명령 하나하나가 자바잖아요. 지금 뭐 제가 자바 문법 설명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 흐름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고 요 코드가 어떤 의미로 쓴다, 그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만약에 코드 자신 없으신 분들은 제가 알려줬던 방법 있잖아요. 코드 넣어놓고 챗GPT한테 주석 달아줘 하면 상세하게 이렇게 한 줄 한 줄 설명해줘 하면, 뭐 클래스라든지 뭐 이 메소드라든지 뭐 이런 거 잘 모르시는 분 앞에서 복습이 좀 안 돼서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이죠, 그죠? 그렇게 해놓고 이제 소스 보시면 되죠. 예.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시면은 코드 읽는데 도움이 되니까.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어, 그래서 여기 지금 get news, get news까지 했고요. 요거는 제목이 좀 틀렸다, 그죠? 요거는 특정 뉴스를 클릭했을 때 호출하기 위한 요청을 처리하는 메소드 돼 있고, 기본적인 구조는 같다. 여기서 선택한 AI 데이터를 읽어와서 get news를 전달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요 부분은 코드가 좀 틀렸습니다. 요 부분은 지금 요 get news가 아니고요. 요 get news가 아니고 delete, delete 뉴스입니다. 교재에는 뭐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이게 메소드 이름 뭐 여기 있잖아요. 밑에 요 부분에 이렇게 딜리트 뉴스 설명. 그러니까 요거 좀 설명이 틀렸어요, 그죠? 그냥 코드 볼게요. 코드 보겠습니다. 코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보시면은, 자, 여기 public string, 요 리턴 타입이 string 타입이고요. delete 뉴스 메소드입니다. 요 메소드도 매개 변수 타입이 http 서블 리퀘스트. 지금 컨트롤러가 서블릿으로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 컨트롤러 서블릿에서 리퀘스트 객체하고 리스폰스 객체하고 매개 변수가 이렇게 넘어와요. 그래서 그 넘어온 거를 다시 이제 요 딜리트 뉴스 메소드 호출할 때, 자, 요 이제 리퀘스트 값을 이제 넘겨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자, 요 AID라고 하는, 자, 요게 기사 번호, 기사 아이디라고 그러죠. 프라이머리 키 필드의 값입니다. 중복되지 않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리퀘스트 객체 get 파라미터 메소드상에서 요 리퀘스트 파라미터 값을 이제 이렇게 이제 인티저 타입으로, 인티저 래퍼 클래스의 파스 아이티 상에서 바꾼 다음에 저장하죠. 그런 다음에 이제 뭐 합니까? DAO, 데이터 액세스 오브젝트 객체에 될 뉴스 삭제가 제일 간단해요. 왜? 삭제하고자 하는 글 번호, 그죠? 기사 요 AID 번호만 넘겨주고, 이 DAO 객체에 이제 될 뉴스 메소드 호출하면서 삭제할 아이디만 넘겨주면 되거든요. 이 아이디 값은 유일한 값이기 때문에 요 될 뉴스 메소드에서 delete SQL 문장에다가 요 AID 값을 외워져 이게 이제 삽입을 해가지고 요 아이디를 가지는 레코드를 삭제만 해주면 됩니다.
실제 그 처리하는 거는 다오 클래스 안에 봐야 되겠죠. 코드는. 그러니까 이게 다예요. 그래서 트라이 블럭에서 정상적으로 글 삭제가 됐으면 예외가 발생 안 하는데, 만약에 트라이 블럭 요거 이제 지금 실행할 때 제대로 처리가 안 됐다, 그럼 예외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SQL exception 이제 발생을 하면, 자, 예외 기체입니다. SQL exception 타임에 이라는 예외 개체 print state에서 출력하고, ctx 컨텍스트 개체 로그 애소상에서 로그를 찍어주고요. 뉴스 삭제 과정에서 문제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자, request set attribute request 개체 set attribute 상에서 에러 속성 값으로 뒤에 있는 메시지를 저장을 해줍니다. 뉴스가 정상적으로 삭제되지 않았습니다 해주고, 자, 리턴 하죠. 리턴 하는데 어디 리턴입니까? 호출할 때 리스트 뉴스 요 리퀘스트 케이스에 받은 거를 그대로 넣어주고, 리스트 뉴스라는 게 뉴스, 자, 목록을 보는 페이지를 보는 이제 처리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삭제가 정상적으로 됐다, 그러면 이제 요 하단에 이제 리턴 해가지고요, 요 리다이렉트 콜론 슬래시 뉴스 nhn, 여기 이제 컨트롤로 호출하는 거죠. 호출하는 거고, 여기 이제 액션 자, 값으로 리스트 뉴스 값을 이렇게 이제 줘서 뉴스 목록을 처리할 수 있도록 자, 리턴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요 이제 뷰 페이지죠. 뷰 페이지 이제 출력하기 위한 자, 경로를 문자열로 리턴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딜리트 뉴스는 목록에서 그 삭제하고까지 하는 그 뉴스를 삭제 버튼 눌러서 자, 실행했을 때 이렇게 이제 테이블에서 해당 뉴스 레코드를 찾아서 삭제해주는 그런 처리를 하는 겁니다. 디테일한 내용은 실제 이제 그 데이터를 DB 이제 연동하고 뭐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삭제하고 하는 디테일한 내용은 다오 클래스죠. 그래서 뉴스 다오 클래스에 요 델 뉴스라고 하는 메소드 안에 그런 코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AID 값을 받아서 삭제 처리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컨트롤러 쪽 이제 관련된 코드고요. 자, 이제 MVC 모델로 우리가 프로그램 짜는데, MVC에서 M 모델하고 C 컨트롤러까지 이제 설명이 다 끝났습니다. 끝났고, 이제 뒤에 이제 남아있는 부분은 이제 뷰 부분입니다. 뷰 부분. 데이터를 이제 화면에 출력하는, 우리가 뷰는 JSP 페이지 가지고 뷰 페이지를 처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이제 뷰 부분, 자, 이 부분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뷰 페이지 중에, 자, 뉴스 리스트 JSP라는 뷰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거 앞에서도 얘기했죠. 뉴스 리스트 JSP 페이지는 뉴스 목록을 출력해주는, 지금까지 등록되어 있는 그 모든 뉴스를요, 목록으로 화면에 뿌려주는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뉴스 리스트 JSP 요 기본 구조를 보면 메인 화면으로, 이게 이제 메인 화면으로 쓴다는 거죠. 그래서 메인 화면으로 뉴스 목록을 보여주는 화면이다. 뉴스 목록. 그 다음에 이제 웹앱 밑에 C 폴더 밑에 요 뉴스 리스트 JSP 뷰 페이지를 생성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생성된 뉴스 리스트 JSP 파일 안에 JSTL을 사용해서, 그래서 JSTL 사용하려면 태그 라이브러리 지시어, 태그 라이브러리 디렉티브 지시어, 예, 요 코드가 JSP 페이지 상단에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부트스트랩, 요거는 이제 CSS 프레임워크라고 그러죠. 그래서 CSS 쪽에 디자인을 조금 이제 좀 깔끔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부트스트랩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부트스트랩 여러분들 코드 굳이 익히실 필요 없이 그 화면 디자인 할 때 이전에는 뭐 그런 툴이 없으니까 그죠? 일일이 여러분들이 코드를 뭐 디자인 관련된 걸 짜야 되지만, 지금은 이제 디자인 관련된 거를 될 수 있으면 신경 쓰지 말고 원래 이제 개발자가 하는 파트 있죠. 그 기능을 개발하는 쪽으로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하시면 되죠. 왜? 웹 디자인 분야는 따로 있습니다. 웹 디자이너 분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웹 디자인은 그분들이 더 잘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개발할 때 일단은 화면 디자인부터 먼저 하고 기능을 보통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자, AI 툴을 좀 활용해 가지고요 간단하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소스 코드 실습하는 거니까 그대로 입력을 하는 거지만, 우리가 직접 만들 때는 간단하게 그냥 만들어 놓고 폼으로 부트스트랩 코드 붙여 달라 그러면 깔끔하게 붙여집니다. 다음에 이제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 이제 등록한다. 여기서 라이브러리라고 한 거는 이제 자바스크립트, 이제 주로 이제 사용하는 자바스크립트 기능들을 외부 파일로 만들어 놓고 외부에 있는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이제 불러와서 쓰는 개념이죠. 근데 이제 이 부트스트랩 안에서도요, 그 CSS 파일을 이제 외부에서 부트스트랩 CSS 파일을 이제 불러 오는 게 있는데, 그 외에도 부트스트랩에서 기능적인 것도 하는 거 있어요. 기능 처리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부트스트랩에 이제 사용할 때 또 이제 기능 쓰려면은 부트스트랩에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가 또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이제 땡겨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JSP 페이지 한번 볼게요. 이제 뉴스 리스트 JSP 페이지고요. 자, 목록 페이지입니다. 자, 상단에 자, 꺽쇠갈로 퍼센트 at 골뱅이죠. 요게 이제 지시어라고 하는 거죠. 지시어 중에서 이제 페이지 지시어, JSP 템플릿 생성할 때 자동으로 요 코드들은 자동으로 작성이 됩니다. 이제 랭귀지는 자바를 쓰겠다. 컨텐트 타입은 텍스트 슬래시 HTML, 그리고 캐릭터 셋은 UTF-8을 쓴다. 페이지 인코딩은 UTF-8로 되어 있다. 뭐 이런 거. 이건 건드릴 필요 없습니다. 그죠? 요 밑에다가 태그 라이브러리를 쓴다 그러면은 요거 이제 꺽쇠갈로 퍼센트 at 해서 태그 lib입니다. 태그 라이브러리 하시고, 요 뒤에 부분도 앞에서 우리가 실습했던 거 그대로 쓰시면 되죠. 그래서 프리픽스 하고요, URI 속성만 값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프리픽스는 보통 C를 쓰고요. 다른 거 써도 되지만 굳이 다른 거 쓸 필요 없고 C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URI 이제 요 주소도 이것도 스펠링 틀리면 안 되죠. 그래서 앞에 예제 작성해 놓은 거 있으시면 그거 이제 복사해서 쓰셔도 되고, 안 그러면 이제 오타 없이 깔끔하게 여기에 적어 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JSTL 태그 중에서 코어와 관련된 이제 태그들을 자, 쓰겠다. 그리고 이 밑에 이제 HTML 태그 독 타입 나오고요. HTML 헤드 나오고, 이 헤드에 자, 지금 뭐 자, 색상 자, 이렇게 이제 요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현관펜으로 지금 쫙 이 색상 막 이렇게 칠을 해놨죠.
예, 이게 뭐냐면 보시면 되게 긴데 복잡한데 링크 태그예요. 링크 태그. 링크 태그는 외부에 작성되어 있는 CSS, 그러니까 이제 스타일을 현재 페이지에 불러올 때 사용하는 태그였죠. 그래서 이제 여기 href라고 되어 있는 이 속성에다가 예, 뭐 외부에 있는 그 스타일 파일을 지정해 주시면, 경로를 지정해 주시면 되는데 로컬 서버에 있는 경로를 주셔도 되고, 안 그러면 인터넷상의 다른 주소에 서버 이제 주소를 줘서요 다른 이제 서버에서 예, 불러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이제 그 부트스트랩 쪽 서버 부트스트랩 쪽에 CDN 서비스하는 서버 접속해서 여기 보시면 여기 뭐 좀 길긴 한데 보시면 cdn.js deliver.net의 npm의 부트스트랩 해서 이 버전 나오고요. 5.0.2 버전이고 디스트 css의 부트스트랩 min css. 요 이제 css라는 게 스타시트죠. 요 min은 뭐 스페이스 필요 없는 불필요한 스페이스라든지 공백 같은 거 있죠. 줄바꿈 같은 거를 그것도 안에 이제 용량으로 들어갑니다. 예, 자리 차지하기 때문에 싹 지우고 용량을 좀 줄여가지고 이렇게 라이브러리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부트스트랩 CSS를 링크 태그에서 가져오는 거죠. href 속성에서. 다른 거는 뭐 기본적으로 RDL 해서 뭐 스타시트, 인티그리티 해가지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타이핑할 필요 없고요. 부트스트랩에 가시면은 부트스트랩 CDN이라고 해서 그 부분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돼요. 이거를 하나하나 작성할 필요 없다고요. 부트스트랩 사이트 가가지고 이거 5버전 있죠. 5버전에 있는 CDN 태그하고 이런 것들을 보여줘요. 그거 복사해가지고요. 현재 페이지에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링크 태그가 이게 이제 쭉 있고요. 인테그리티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크로스 오리진, 어노니머스 뭐 여기까지 있고요. 그다음 이제 밑에 이제 보면 스크립트 태그 나옵니다. 자바스크립트 사용할 때 스크립트 태그 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스크립트 태그에도 보면 소스 src 속성 사용해서요. 외부에 작성해 놓은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불러올 때, 파일에서 불러올 때 이렇게 쓰면 되죠. 또 보시면 이것도 https cdn.js deliver .net npm 부트스트랩 해서 쭉 이렇게 나오고서 부트스트랩 번들 해서 min 제일 마지막에 확장자가 JS죠. 자바스크립트입니다. 부트스트랩에서 사용하는 자바스크립트. 그 다음에 뭐 인티그리티 해서 뭐 코드가 이렇게 쭉 나오고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 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나와 있고, 여기 이제 보면 크로스 로진 그래서 어노니머스 뭐 이런 속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헤드 부분에 요렇게 이제 요런 내용을 추가를 하게 되면 부트스트랩 상에서 화면을 조금 이제 이쁘게 화면 디자인을 이쁘게 이제 출력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바디 태그는 지금 아무 코드가 없죠. 그래서 요거 설명하기 위해서 코드 띄워놓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요 우리 지금 작성하는 예제는요 부트스트랩 상에서 화면을 지금 꾸미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CSS 배우셨잖아요, 그죠? 스타일 적용하는 거. 그래서 코드 상에 클래스 상에 이게 뭐지 이상한 그 클래스 이름이 들어가 있네 하는 그런 것들은 이제 부트스트랩 쪽에 디자인을 이제 적용하는 부분들입니다. 자, 예. 그 다음 이제 목록 출력 부분을 따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먼저 전체 화면 영역을 부트스트랩 컨테이너로 묶고 가로 크기를 75%, 이때 크기 위스나 하이트 HTML, CSS 이렇게 쓸 때 위스 하이트 기억나시죠? 어떤 요소의 가로 폭과 세로 이제 크기 줄 때 위스 하이트 쓰잖아요, 그죠? 근데 단위로 픽셀로 쓸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이제 퍼센트
예쁜 뉴스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가로 크기가 75%라는 얘기는 브라우저가 있으면 브라우저 크기를 우리가 바꿀 수가 있잖아요. 마우스로 들어가서 브라우저 크기가 바뀌더라도 여기 안에 이제 출력 전체 화면 능력 요거 부트스트랩 컨테이너 요 부분 있죠, 그죠? 예, 요 부분은 화면의 가로 폭을 100%라고 보면 100% 75% 크기로 이렇게 출력하게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75%. 나머지 25%는 뭐 여백이나 뭐 그런 걸로 쓰겠죠. 그럼 이제 상단 마진이 뭐죠? 마진이 여백이죠, 여제. 위쪽에 이제 마진 설정과 가운데 배치를 위해서 MX-오토로 좌우 마진을 동일하게 설정해 준다. 그러니까 상단 마진과 하단 이제 마진 가운데 또 이렇게 배치하기 위해서 좌우 마진을 자 MX 오토라는 게 마진 값을 자동으로 이제 주는 그런 이제 부트스트랩 그 스타일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디자인 적용할 때 아이디 선택자가 있고 스타일 선택자가 있잖아요. 그 스타일 이름. 그래서 요런 거 부트스트랩 사이트 저번에 보여드렸잖아요. 요게 무슨 뜻인지를 알고 싶으면 부트스트랩 가서 요거 검색해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코드로 우리가 지금 디자인 시간은 아닌데 그래도 오직 이제 코드가 나오니까 같이 그래도 보고 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컨테이너 클래스 해서 컨테이너로 이렇게 div 태그 지금 시작 태그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디든가에 div 태그 끝 태그가 있을 겁니다. 요거를 하나의 컨테이너로 만들고 컨테이너 감싼다는 거죠. 그리고 W75가 이제 75%를 가로폭 주는 거고요. 마진 탑을 이제 5로 주는 거고, MX 오토가 이제 좌우 여백을 균열하게 줘서 가운데 정렬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코드가 다 있는 건 아니고, 이제 div 태그, 이제 부트스트랩 사용해서 이렇게 이제 지금 이제 이게 다 부트스트랩의 디자인 스타일 종류입니다, 그죠? 클래스 선택자 이름으로 이렇게 디자인을 정렬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록 출력하는 코드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록을 보여주는 부분은 UL 태그와 LI 태그 비순차 목록이죠. UL 태그 안에다가 LI 태그를 넣어가지고 그냥 비순차 목록으로 출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자 밑에 이제 코드를 보면 JSTL 사용해서 포이치 태그 사용하죠. 그래서 리퀘스트 객체에 저장된 뉴스 리스트를 가져와서 반복해서 이제 출력했죠. 이제 화면에 보이는 뉴스 번호는 실제 AID는 뉴스 테이블에 저장할 때 오토 인크리먼트, 오토 미추 인크리먼트 그 키워드 사용해서 자동 증가 값을 저장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숫자는 만약에 이제 중간에 레코드를 삭제하면요, 삭제된 그 번호를 쓰지 않고요, 최종적으로 증가된 그 번호 뒷번호를 또 계속 이제 일시 증가해서 쓰기 때문에 연속된 숫자를 출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목록만 있는 그냥 딱 수정할 수 없는 목록이 아니라 뭐 수정이 되는 그런 삭제도 되고 뭐 이런 레코드면은 그 번호가 연속적인 어떤 번호가 되지 않고 이제 중간에 없는 번호가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AID를 그대로 출력하는 게 아니라 스테이터스 이거 배웠죠? 스테이터스 카운트 사용해서 스테이터스 카운트 사용해서
자, 순차 번호를 출력을 한다. 그래서 코드를 이제 띄어서 이거 이 부분입니다. 코드를 보면 자 JSTL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앞에서 했던 내용들이에요. 그죠? 예, 여기 부분 반복문이죠. 그러니까 UL 태그를 시작 태그, 끝 태그 있고요. 예. 클래스 리스트 그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요거는 이제 디자인 적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C 콜론 for each JSTL 태그 사용해서 반복 처리하는 거죠. 요 안에 있는 걸. 그래서 바 소속값을 뉴스로 주고, 아이템즈 요거는 이제 뉴스 리스트. 그러니까 뉴스 리스트에서 값을 하나씩 뉴스 객체를 가져와서 여기 출력하는 거죠. 그래서 바 스테이터스는 스테이터스로 주고요. 예. 그리고 자, 요 li, li가 이제 리스트 아이템입니다. 목록 출력하는 거죠. 그래서 li 이 목록 이제 여기 시작 태그고 끝 태그인데, 요 목록 안에다가 보시면 a 태그, 앵커 태그 사용해서 이렇게 이제 출력을 하네요. 그래서 이제 li 태그, 요 시작 태그 보면 클래스 해서 리스트 그룹 아이템, UL에는 US 그룹이라고 되어 있고요. 리스트 그룹 아이템이 되죠. 이게 디자인 적용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리스트 그룹 아이템 액션, 디플렉스, justify, content, between, align items, center. 이것도 이제 다 디자인, 부트스트랩으로 디자인 적용하는 코드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A 태그, 일단 A 태그가 되게 막 복잡한데, 이제 요 여는 태그고요. 여기 이제 닫는 태그네요. 여기 이제 여는 태그고 닫는 태그. 여기 여는 태그고 이렇게 닫는 태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A 태그, 여기에 자, 여기 이제 여는 태그고, 여기 여는 태그 여기까지죠. 여기 닫는 태그인데, 요 안에 이 부분이 뭐냐, 대괄호가 이렇게 보이고요. 대괄호 안에 EL이죠. expression language EL 달러 중괄호 안에 status.count, 요거는 이제 요소의 그 번호를요 1부터 출력을 해주잖아요. 그죠? 카운트 값은 인덱스는 0부터 출력하고, 일단은 기사 이제 번호를요 이렇게 스테이터스 바 스테이터스, 속성이 이제 스테이터스 요거 가지고 번호를 이제 출력해주면 1년 번호를 출력해주고, 그 다음에 달러, 중괄호에 뉴스.점 타이틀 하면 뉴스 객체죠. 뉴스 객체에 타이틀 속성을 출력해주고, 콤마 제목입니다. 그 다음에 뉴스.점 데이트 EL상에서 출력합니다. 그래서 작성된 날짜죠. 날짜를 출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뉴스 목록 출력할 때는 번호하고 뉴스 제목하고 뉴스 날짜를 일렬로 쫙 출력을 해주고요. 요거는 이제 하이퍼링크를 걸어 놓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그 게시판 사용하시면 돼요. 게시판 보면 글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고 1번 글, 2번 글, 3번 글 이렇게 있으면 표로 이렇게 게시판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렇게 쭉 돼 있으면 우리가 요 제목을 클릭하면, 게시판의 제목을 클릭하면, 요 게시판 글에 요 해당 글을 상세 페이지에 보여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 요 클릭하는 요 링크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준 거죠. 그래서 자, 뉴스 href 속성에 news.nhen 이게 컨트롤러 호출하는 거고, 쿼리 스트링으로 액션 값을 get news라고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앰퍼센트 사용해서 요청 파라미터 변수가 하나인 경우에는 이게 필요 없지만 여러 개를 써야 될 때는 이렇게 앰퍼센트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AID 값으로는 요 EL상에서 현재 뉴스 기사에 뉴스.점 뉴스 기체의 AID 값을 그대로 넘겨줍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클래스는 해서 텍스트 데코레이션 넌이라고 되어 있는 요거는
예, 스타일 적용해 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A 태그는 여기까지인데, 요 A 태그 안에는요 스팬 태그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지금 두 줄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예, 좀 그런데, A 태그가 바깥쪽에 A 태그 열고 A 태그 닫고 이렇게 있고요. 안에 이렇게 스팬 태그, 제가 밑줄 치는 게 이게 스팬 태그입니다. 스팬 태그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스팬 태그 열고 스팬 태그 닫고. 그래서 이제 이 스팬 태그 안에 자, 앰퍼센트 타임즈라고 해서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걸 이제 클릭을 하면은 이게 이제 news.nhn 예, 컨트롤로 이제 호출을 하면서 액션 값을 딜리트 딜리트 뉴스로 주고 앰퍼센트 또 AID 값을 뉴스 AID 삭제 버튼이겠죠. 삭제 버튼.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스팬 태그 안에 여기 이제 클래스는 디자인을 주는 건데 브릿지 해서 BG 백그라운드 해가지고 이렇게 또 브릿지가 아니고 배지 브릿지가 아니고 배지입니다. 배지 모양. 예. 스팬 안에 이게 이제 배지 모양 표현해 주는 건데 그래서 BG 세컨더리 해서 이제 색상하고 이렇게 정해줘서 그러니까 이제 삭제 버튼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크게 이렇게 보면 여기 이제 그 C 콜론 4이치라고는 JST를 사용해 가지고요. 여기 뉴스 리스트가 어레이 리스트 객체죠. 여기 안에 들어있는 모든 뉴스 객체를 하나씩 다 가져와서 여기 포이치 태그 안에 있는 이 부분을 다 이제 출력을 하면 요 뉴스 리스트에 있는 뉴스 객체만큼 반복을 하는 거죠. 이 부분을. 그래서 목록을 이제 쫙 이렇게 뉴스 목록을 만들어 주는 거죠. 자, 목록 출력하는 것까지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에러 출력부라고 되어 있네요. 에러 출력부. 에러가 이제 이전에 이제 에러가 발생했을 때 뷰 페이지를 호출을 하는데 그 이전에 처리 단계에서 에러가 발생됐을 때 그 에러를 이제 출력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에러 출력부에서는 뉴스 목록 아래에다가 에러를 표시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들어 주고요. 이전에 뭔가 이제 에러가 발생됐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목록을 보여주는데 목록 처리하는 데서 에러가 났다. 그러면 제대로 목록이 안 나오겠죠? 그래서 뷰 페이지에 그냥 목록으로 놔두는 게 아니라 이전 페이지에서 뭐 요런 오류가 있었습니다 라고 이제 아래쪽에 에러 메시지를 뷰 페이지에 띄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뉴스 목록 아래 부분에 에러가 있을 때는 에러 메시지를 출력하는 부분을 추가한다. 그래서 이 에러 메시지는 리퀘스트 스코프 오브젝트 영역에 에러라는 속성 이름으로 저장이 되어 있어요. 에러 메시지가.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읽어서 EL로 출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에러가 저장된 경우에만 보여하기 때문에 JSTL의 이제 if 태그를 사용해서 요거는 이제 지금 이제 EL 사용 안 하고 JSTL의 if 태그 사용해서 조건 줘서 출력을 했네요. 그래서 부트스트랩에 alert 컴포넌트를 출력을 하는 단순히 그냥 EL로 이제 출력하는 거는 부트스트랩에 alert 컴포넌트를 사용해서 출력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뉴스 삭제에서와 유사하게 삭제 버튼을 추가해서 에러 메시지를 닫을 수 있도록 에러 메시지를 닫을 수 있도록 처리되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코드를 한번 이렇게 보면 지금 이제 JSTL 파트 부분은 앞에서 다 했던 겁니다.
STL 부분은. 그래서 이거 이제 if문이죠. 단순 if문을 태그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여기 C 콜론 if, 자, 여기 이제 if 시작 태그고, STL 시작 태그고, 슬래시 C 콜론 if 여기 이제 끝 태그죠. 그러면 요 테스트 속성에 속성에 요게 이제 조건이잖아요. 요 조건이 참이면은 요 부분을 화면에 출력을 해주고, 그죠? 요 C 콜론 if 시작 태그와 슬래시 C 콜론 if, 예, 요 끝 태그 사이에 있는 요 내용을 어떨 때 출력한다? 요 테스트 속성값이 요 조건이죠. 이게 참일 때, 출력일 때 요걸 출력하고, 만약에 테스트 속성에 있는 이 값이 거짓이면 요 부분은 출력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요 조건 부분 한번 보면, 자, 조건 부분에 1 안에는 산술 연산도 할 수 있고요. 예, 관계 연산도 할 수 있고, 그죠? 비교 연산하는 거. 예. 그다음 이제 논리 연산도 가능하죠. 예, 달러 준 걸로 안에는, 그죠? 예, 이거 몇 번 계속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했던 겁니다. 이해를 할 때. 그래서 여기 안에 이제 보시면은 여기 이거 뭐예요? 비교 연산자, 관계 연산자죠. 관계 연산자를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연산의 결과는 뭐가 나오죠? true, false 값이 나오죠. 그래서 요 에러, 예, 달러의 에러, 이 에러는 뭐예요? 이전 그 컨트롤러에서 이전 페이지에서 이제 리퀘스트 이제 스코프 오브젝트 영역에다가 만약에 이제 에러 발생하면 에러라는 이제 속성 명으로 set attribute에서 에러 메시지를 저장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에러가 없을 경우에는 그 set attribute 사용하지 않고, 그죠? 에러를 저장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에러 값을 이렇게 읽어가지고, 속성 값을 읽어가지고 not equal null이 아니냐 비교하는 거죠. null이 아니냐 했을 때 참이라는 거는 에러가 났다는 거죠. 에러 메시지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에러가 나서, 그죠? 그래서 에러가 발생했을 때는 요 에러 안에 null 값이 아닌 에러 메시지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에러가 not equal null이냐, 이거는 에러가 null이 아니냐 이 말이죠. 에러가 발생했느냐 이 말이죠. 발생했으면 이제 true죠. 요 에러에 에러 메시지가 있으면 true입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출력하는 거예요. 만약에 에러 속성에 에러 메시지가 없으면 null이겠죠. 아무런 값도 안 넣어줬으니까 메시지로 에러가 발생 안 했으면. null이면은 이 부분 실행하지 않습니다. 화면에 브라우저 화면에 출력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요 JSTL의 if 태그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화면에 보여줘야 될 때도 있고, 이 코드가 어떤 상황에 따라서 화면에 보여주면 안 될 때가 있다. 그러면 여기 이제 if 태그, JSTL의 if 태그 쓰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요게 에러가 발생했을 때 코드, 자, 코드 에러가 발생했다. 그러면 이제 뭘 출력했냐? div 태그, 연어 태그, 닫는 태그 이렇게 감싸주고요. 에러 발생 제목 하나 넣어주고, 자, 달러 중괄호 에러 뭐예요? 요 에러 속성 값을 출력하는 건데, 요 안에 뭐 들었어요? 에러 메시지 들었죠. 이전 페이지에서 뭐 수정을 할 수 없습니다. 뭐 이런 거 있죠. 삭제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에러 메시지가 들어있단 말이죠. 그 메시지를 이제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버튼 태그죠. 버튼 태그는 버튼을 화면에 출력하는 태그입니다. 그래서 타입을 버튼이라고 주면 기능 없는 버튼을 만들어주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클래스에서 버튼 클로즈, 이런 이제 스타일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데이터 대시 bs 대시 디스미스 라고 이렇게 주고, 얼럿 이렇게 주네요. 그죠? 요 속성 값으로 얼럿이라고 이렇게 주고, 그리고 이제 요 div 태그에는 이것이 div 태그는
요 클래스 속성에 이제 가만 들어가 있습니다. 자, alert, danger, 그다음에 alert, this, missable, 그다음에 fade, 그다음에 show, anti dash 사, 요게 이제 부트스트랩의 디자인들이죠 다. 예. 디자인을 하나만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클래스 속성 안에 예, 클래스 선택자 클래스 이름을요 스페이스로 구분해서 이렇게 해주면 요 스타일도 적용되고 요 스타일도 적용되고 요 스타일도 적용되고 다 적용이 됩니다. 여러 개의 이제 스타일이 동시에 이제 요 div 영역에 그러니까 에러 메시지 출력하는 영역을 이렇게 이제 디자인을 입혀서 출력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코드를 이렇게 이제 조금씩 분할해 가지고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죠. 자, 뉴스 등록 양식. 예. 그래서 뉴스를 등록하기 위한 버튼을 만들어 주고 버튼을 눌렀을 때 버튼을 클릭했을 때 입력 양식이 보이도록 한다. 뉴스를 등록하기 위한 버튼을 만들고 이 버튼을 누르면은 입력 양식이 보이도록 한다. 버튼 눌렀을 때 입력 양식이 보이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트스트랩의 버튼과 클랩스 컴포넌트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만 보이는 영역으로 구성한다. 뉴스 등록 양식은 이런 식으로 만든다는 거죠. 버튼과 클랩스 컴포넌트는 데이터 BS 토글, 데이터 BS 타겟 속성으로 자, 연결을 해준다. 그래서 이제 코드를 한번 이렇게 열어서 보면 이게 또 비율이 안 맞네요. 제목과 같이 이렇게 출력을 했더니 그래서 이제 코드를 이렇게 보면 자, 여기 지금 버튼 태그가 보이죠? 열고 닫고 div 태그 열고 닫고 이렇게 보입니다. 일단은 div 태그가 짝이 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div 태그에 클래스 값을 클랩스라고 줬고요. id는 add 폼으로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div 영역에 여기 비어 있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비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이 이제 버튼 버튼 캡션은 뉴스 등록이고요. 이 버튼을 이제 여기 보시면 클래스 속성이 보이고요. 버튼 아웃라인 인포 MB 마진 바텀이겠죠. 3을 주고 타입은 버튼 기능 없는 버튼.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BS 토글 클랩스로 주고 그다음에 자, 데이터 BS 타겟은 이제 샵 그래서 add 폼이라고 적네요. 그죠? 샵 add 폼이라고 지금 이제 되어 있는 거는 이제 ID 자, ID 명의입니다. 이거 add 폼. 그래서 ID 값이 add 폼인 거 얘죠. div. 그래서 area expanded 뭐 속성인지 펄스로 되어 있고 area 컨트롤 해서 add 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랩스 부분에 들어갈 입력 양식은 일반적으로 이제 HTML 자, 폼으로 구현을 해준다. 그래서 이제 부트스트랩의 폼 라벨 레이블이죠. 폼 레이블, 폼 컨트롤을 구성하고 입력 양식을 되들어가 있는 박스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카드를 적용한다. 그리고 이제 서밋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전송 버튼이죠. 폼에 액션에 지정된 URL로 입력된 값이 전달되도록 한다. 그래서 이제 컨트롤러를 호출하면서 액션 파라미터를 add news로 전달해 준다.
그리고 이제 등록 양식이기 때문에 게시 아닌 포스트 방식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그 입력 양식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기사 입력 양식입니다. 폼 태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뭐 간단하게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뭐 제목, 이미지, 기사 내용 이렇게 저장할 수 있도록 양식이 있고 밑에 이제 저장 버튼이 있네요, 그죠? 서브 버튼.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코드를 한번 보시면은 여기 div 태그로 이렇게 감싸주죠. 감싸주고 여기 지금 스타일을 이렇게 적용해 줍니다. 카드 바디라고 이렇게 해서 이걸 카드로 표현하겠다. 부트스트랩 사용해서 이렇게 이제 처리해 주는 거고요. 그래서 폼 태그, 시작 태그, 끝 태그 여기 안에 이제 양식들이 들어가 있죠. 근데 여기 이제 보면 그 레이블 사용해서 보시면 이제 제목, 이미지, 기사 이렇게 이제 레이블을 만들어 줬고요. 근데 따로 뭐 포라는 속성은 사용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뭐 클래스 폼 레이블에서 디자인만 적용해 줬고 연동되도록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단순히 이제 제목만 제목, 이미지, 기사 내용 이렇게만 테스트로. 자, 이것도 이제 디자인이 적용되죠. 폼 레이블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제 실제 이제 필드라고 하죠. 컨트롤 테스트 입력 상자. 자, 네임은 타이틀이고 이것도 클래스 폼 컨트롤이라고 하는 이것도 이제 디자인 적용해 주는 겁니다. 폼 컨트롤. 보통 필드를 컨트롤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필드에 이제 기본 이제 부트스트랩 디자인을 적용해라 그런 뜻이고. 그리고 밑에 이제 이미지도 보시면 이제 타입을 파일로 줬죠. 파일 첨부할 수 있는 양식을 보여주고, 네임은 파일이라고 되어 있고요. 클래스는 또 디자인 적용하기 위해서 이것도 똑같이 폼 대시 컨트롤을 줬습니다. 이 제목 그 레이블 태그에 제목에 디자인 줄 때는요, 클래스 값을 폼 대시 레이블 줬고요. 그 다음에 양식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 값으로 폼 대시 컨트롤을 이렇게 일괄적으로 줬죠. 다음에 이제 밑에 기사 내용 부분인데, 기사 내용은 여러 줄로 입력할 수 있도록 텍스트 에어리어 사용하고, 컬스 컬럼 사이즈로 50 가로 50자 정도 이제 볼 수 있는 크기죠. 그 다음에 로우 사이즈 5줄 좋습니다. 뭐 이 텍스트 입력 상자의 가로 크기, 세로 크기는 컬스와 로스 속성 가지고 조절해 주시면 되고, 자, 이 기사 입력이 되는 텍스트 입력 상자 이름은 컨텐트라고 줬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트스트랩 이제 디자인 적용하기 위해서 클래스 값을 폼 대시 컨트롤이라고 줬습니다. 그래서 요 텍스트 에어리어 시작 태그 슬래시 텍스트 에어리어 끝 태그 이렇게. 만약에 텍스트 에어리어에 디폴트 값을 준다 그러면 디폴트 값은 텍스트 에어리어 시작 태그와 끝 태그 사이에 여기 이제 내용을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텍스트 에어리어에 인벳된 상태로 출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버튼, 서브밋 버튼이죠. 타입을 서브밋으로 줬습니다. 그러니까 캡션은 이제 저장이라고, 버튼 상단에 이제 출력되는 글자는 이제 저장이라는 글자가 출력이 되는 거고요. 캡션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디자인 적용이 되어 있죠. 클래스에서 버튼 디자인을 적용합니다. 버튼 석세스, 마진 탑 3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양식 부분 설명드렸고, 이제 이 서브밋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 입력된 값, 타이틀 값, 파일, 그다음에 기사 내용, 얘를 폼 태그에 있는 액션 태그 쪽으로 여기에 이쪽으로 전송을 하는 거죠. 전송을 하는데 전송하는 방식이 뭐예요? 메소드가 포스트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소창에 노출하지 않고 이 폼 태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캡처를 해가지고 그 서버 쪽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자, 요 부분은 포스트로 전달되는 게 맞아요. 요 부분은 포스트로 전달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요 코드를 보시면 모든 데이터를 다 포스트로 전달하느냐? 그건 아니고, 자, 여기 소스에서는 포스트 데이터로 요 부분은 전달하는데 겟 방식으로 또 전달하는 것도 있죠. 여기 보시면 쿼리 스트링 형태로 요거 그죠? 쿼리 스트링 형태로 이렇게 얘도 액션이라는 요청 파라미터 이름으로 add news라는 걸 담아서 요 이제 서버 쪽으로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JW 컨텍스트 루트에 이제 news .nhn 이렇게 하면 이제 컨트롤러가 호출이 이제 돼서 그죠? 여기 뒤에 있는 이 액션 요 값을 확인해서 add news니까 뉴스 추가하는 그런 이제 메소드를 컨트롤러에서 이제 실행을 해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뉴스를 등록할 때 자, 사용하는 양식에 대한 이제 코드를 같이 보셨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고, 전체 그 뉴스 리스트 JSP 요 뷰 페이지죠. 이 전체 페이지를 코드로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은 페이지 지시어, 태그 라이브러리 지시어 보이시고요. 자, 여기 이제 메타 태그 상에서 뷰포트 줬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그 동적 인 어떤 이제 화면 사이즈를 이제 처리해 줄 수 있는 반응형 그런 이제 사이트를 만들 때 쓰는 거죠. 반응형 페이지. 일단은 요 부트스트랩, 자, 여기 이제 CSS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를 세팅하는 부분이 생략이 됐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설명은 돼 있는데 지금 부트스트랩 사용할 수 있도록 CDN 방식으로 당겨오는 부분이 생략이 됐어요. 이건 생략된 겁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코드들이 여기 다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가운데 쪽에 이제 바디에 이렇게 보시면 뉴스 목록이라고 해서 여기 이제 UL 태그와 LI 태그 사용해서 요 비순차 비순차 목록 맞죠? 비순차 목록으로 뉴스 테이블에 있는 뉴스들을 읽어와서 이렇게 뉴스 번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뉴스 제목, 뉴스 작성될 날짜를 목록으로 쫙 출력해 주고, 뒤에는 이제 요 삭제 버튼도 하나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는 이제 오류 메시지가 이제 뷰 페이지에 오류 메시지가 있을 때 넘어왔을 때 오류 메시지를 이제 출력하는 거죠. 이제 아래쪽에 이제 버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뉴스 등록이라는 버튼이 있는데 이 뉴스 등록 버튼을 누르면 뉴스 등록 폼이 화면에 나타나도록 그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코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그래서 그 양식 부분을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드렸습니다. 그죠? 앞에서 봤던 건데 여기 한번 보면은 자, 요 div 태그 안에 자, 메소드 포스트고 액션은 이렇게 좀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서 파일 업로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enc 타입이라는 게 인코딩 타입입니다. 인코딩 타입. 인코딩, 디코딩이라고 하는데 인코딩이 암호화하는 거고 디코딩이 이제 복호화하는 거고 원래대로. 그래서 인코딩 타입을 멀티파트 폼 데이터라고 이렇게 멀티파트 슬래시 폼 데이터 여기 주는데, 보통 이제 요거는
요 양식 안에 이제 업로드되는 파일이 있을 때, 예, 요 인코딩 타입을 멀티파트 슬래시 폼 데이터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미지 파일 같은 게 이제 업로드가 되죠. 뭐 다른 부분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자 여기까지 목록 뉴스 목록 출력하는 JSP 뷰 페이지 코드를 쭉 봤습니다. 예, 그냥 걸음 정도까지는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이해되실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뉴스 뷰 JSP 뷰 페이지. 얘는 뉴스 리스트 JSP 뷰 페이지, 여기 뉴스 목록이죠. 뉴스 목록에서 특정 뉴스를 클릭을 했을 때, 뉴스 제목을 클릭했을 때 그 뉴스 상세 페이지를 보여주는 JSP 뷰 페이지가 뉴스 뷰.jsp 아닙니다. 그래서 밑에도 이제 설명에 뉴스 리스트 JSP에서 뉴스 제목을 클릭했을 때 뉴스를 보여주는 화면이다. 그러니까 상세 내용을 보여주는 거죠. 선택된 뉴스를 상세하게 보여주는 페이지가 뉴스 뷰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기본 JSP 구조는 뉴스 리스트 JSP에 용이하고, 여기서는 이제 화면 구성과 관련된 부분만 설정을 하면 된다. 그래서 뉴스의 제목과 사진, 기사 내용, 그리고 등록 날짜, 시간 등은 EL을 이용해서 출력한다. EL 가지고 뉴스 제목, 사진, 기사 내용, 등록 날짜, 시간을 출력한다. 그리고 이제 박스 형태의 화면 구성을 위해서 부트스트랩, 카드 이미지 탑, 카드 바디, 카드 타이틀, 카드 텍스트 같은 이런 이제 디자인을 부트스트랩 디자인을 이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뉴스뷰 여기 또 오타 있네요. 뉴스뷰.jn가 아니고 JSP, JSP 전체 코드입니다. 그래서 뉴스 상세 보기죠. 자, 그러면 이제 코드 부분을 크게 이렇게 떼어놓고요. 자, 이것도 뉴스 상세 보기 JS 페이지. 자, 페이지 지시가 있고요. 여기서는 태그 라이브러리를 안 쓰는가 봐요. 그래서 태그 라이브러리 지시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래쪽에 이제 보면은 헤더 부분은 이제 요 부분은 부트스트랩 CDN 방식으로 부트스트랩 그 스타시트 파일 하고요, 자바스크립트 파일 CDN 방식으로 추가하는 거, 링크 태그하고 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 이제 가져올 때 스크립트 태그 쓰죠. 그 부분이 좀 길게 있는데 생략이 됐어요. 여기 이제 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바디, 여기 타이틀은 뉴스 관리 앱이고, 여기 이제 바디, 바디 부분. 자, 바디 부분, 뉴스 상세 보기 바디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div 태그 열고 div 태그 닫고 이렇게 이제 감싸놨습니다. div 태그로 요 안에 있는 내용들을 div 태그로 한번 감싸준 거죠. 그리고 이제 클래스 속성 값으로 컨테이너, 요 div를 컨테이너 감싸주는 역할을 쓰겠다 이 말이고요. 그래서 컨테이너고 w-75 가로폭 75%고 mt5는 마진탑 값을 5로 주고, mx 오토는 좌우 여백을 자동으로 똑같이 주겠다. 그래서 여기 이제 컨테이너 w75 mt-5 mx-오토는 부트스트랩 이제 스타일입니다. 스타일을 요 div 영역, div 시작 태그부터 끝 태그 이 전체 영역에 대해서 디자인을 적용해 주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h2 태그 사용해서 제목 출력하는데 뉴스 객체 타이틀 속성을 읽어와서요 EL로 출력하죠. 그 다음에 이제 HR 태그 수평선 그어주고 안에 div 태그가 나오네요. div 태그 나오고, 여기 이제 클래스 값이 카드, 카드 형태로 w75, 요 안에서 또 다시 75%, 자 mx-오토 해서 가운데 정리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감싸준 내용을 보면 이걸 이제 하나의 이제 카드로 화면에 표현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상단에는 이제 이미지 태그 사용해서요
이 소스, 소스를 EL을 가지고 소스 파일 경로를 줍니다. 그래서 뉴스 객체가 가지고 있는 img 속성값을 여기다 출력을 해줘요. 그래서 뉴스 객체가 가지고 있는 img 속성값은 업로드된 이미지 파일의 이제 경로와 업로드된 파일명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걸 이제 여기 이미지 태그에 소스 속성값으로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디자인은 이렇게 카드 대시 이미지 대시 탑이라는 요 이제 스타일로 적용을 해줍니다. 그리고 div 자 태그가 안쪽에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기사 출력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것도 부트스텝 디자인 적용하는데 카드 바디라고 주고요. 그래서 이제 H4 태그 사용해서 제목을 출력하는데 자 데이트 날짜죠. 날짜를 EL 사용해서 뉴스 객체의 데이트 속성값을 읽어서 출력을 해주고요. 기사 작성된 날짜겠죠. 요건 이제 디자인 적용을 부트스텝으로 카드 타이틀 줍니다. 그리고 P 태그 문단이죠. 사용해서 이제 기사 내용을 출력하는데 컨텐트라는 제목 뒤에다가 EL 사용해서 뉴스 객체 점 컨텐트 뉴스 객체가 가지고 있는 컨텐트 속성값을 여기다가 기사 내용이죠. 출력해 줍니다. 그리고 부트스텝 이제 스타일 디자인 스타일은 카드 텍스트라는 스타일로 디자인을 적용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사 내용을 다 출력을 하고요. HR 태그 사용해서 수평선 긋고 이제 하단에 뭔가 있죠. 하단에 뭔가 있는데 이거 좀 상단으로 옮겨가지고 하이퍼링크 코드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 A 태그 시작 태그 있고 A 태그 끝 태그 있고요. 요 왼쪽 꺽쇠갈로죠. 왼쪽 꺽쇠갈로 두 개 하고 백이라고 되는 요 이제 텍스트에 대해서 하이퍼링크를 걸어 놓은 거죠. 백이라고 하는 얘를 클릭을 하면 어디 쪽으로 연결됐습니까? 하이퍼링크 href 해가지고요. 하이퍼링크인데 주소가 아니고 자바스크립트가 들어가 있네요, 그죠? 자바스크립트가 들어가 있어요. 자바스크립트인데 여기 앞에 보시면 접두어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콜론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href 속성에 이렇게 자바스크립트를 실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접두어 이게 자바스크립트 콜론 한 다음에 뒤에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히스토리 객체에 백이라는 메소드를 실행하는 건데 요 히스토리 객체는 여러분들 브라우저에 보면 뒤로 가기 버튼 있죠. 그거예요. 그래서 요 백이라고 BACK라고 하는 요 문자를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브라우저에 히스토리 객체에 백 버튼을 실행해 주는 거예요. 뒤로 가기. 현재 페이지 이전 페이지로 이제 되돌아가는 겁니다. 디자인은 클래스 속성으로 이렇게 BTM과 BTM 프라이머리 준 겁니다. 이걸 이제 버튼으로 그 부트스트랩에서 여기 이제 뭐 버튼 모양으로 출력할 때 클래스 값을 BTN으로 주면 되는 거고요. 뒤에 있는 BTM 프라이머리는 색상입니다. 색상. 부트스트랩 열어가지고요. 이거 보면 얘 보시면 이제 색상 지정해줘. 그래서 백 버튼이죠. 백 버튼. 백 버튼은 이전 페이지로 가는. 그래서 지금 이제 보는 이 페이지는 이제 목록 보기에서 기사 목록 보기에서 기사 상세 보기로 왔는데 기사 상세 보기에서 백 버튼 누르면은 이전 페이지로 간다. 뭐예요? 목록으로 다시 가는 거죠. 그래서 상세 보기 왔다가 목록 보기 갔다가 목록에서 특정 기사 누르면은 다시 상세 보기 왔다가 상세 보기 밑에 있는 백 버튼 누르면 다시 목록으로 가는 그런 형태로 뷰 페이지를 작성을 해놓은 겁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해서 기사 관리 서비스 시스템에 대한 모든 이제 코드 MVC 코드를 다 보셨습니다.